현진아, 연락 돼? 안녕하세요, 형님. 엄마가 그러던데 이번에 전원주택 지을 거라며? 아,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3년이 넘었고 명훈 씨도 내년에는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과는 같이 살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하긴 그렇겠네. 어머님 방이랑 주방도 따로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런 걸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나 보네.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최소 4평 이상의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해줘. 네? 내가 또 이것저것 모아놓는 성격이잖아. 그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 저기 형님,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 형님은 이번 기회에 독립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아, 뭐 그런 말이 있긴 했지.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꿈을 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슬슬 혼자서 돈 벌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요. 걱정 마. 언젠가 만화가가 되어 갑자기 돈을 확 벌기 시작할 거거든. 지금은 내 재능에 선행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 투자라고 해도 10년이 넘어가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나는 대기만 성형 인간이라고. 뭐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내 방은 아까 말한 대로 해줘. 명훈아, 일 끝나면 답 좀 해줄래? 형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조금 전에 일 끝났어. 지금 집 가는 버스야. 고생 많았어. 누나가 뭐 사고라도 쳤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짓는 집 말이야. 아무래도 형님도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 방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아까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자취하란 얘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만화가가 어쩌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다는데 누나 그림 실력은 10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아. 딱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입만 살았지 뭐. 아, 이건 좀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네. 그거 하려고? 일단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누나가 또 뭐라고 하면 건축업자랑 조정하는 건 전부 다 내가 맡고 있다고 말해. 알겠어. 형님이 너한테만큼은 함부로 못하니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쓴소리하는 역할을 나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아직 좀 더 귀찮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한 대로 하자. 응, 알겠어. 1년 후 이사 당일. 현진아, 내 방 짐은 언제 옮겨줄 거야? 짐도 다 내가 직접 쌌는데 옮겨주는 것 정도는 해야지. 형님 짐은 다른 트럭으로 마지막에 옮긴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녁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그럼 그때까지 좀 자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니, 현진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큰할배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큰할배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 말이야. 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 엄청 무섭단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저는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되니까 얼른 좀 데리러 와. 아니, 근데 엄마랑 명훈이는 대체 어디야? 너도 마찬가지고. 이미 출발했죠. 뭐? 아니, 왜 나만 두고 가는데? 네? 형님 설마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이셨어요? 당연하지. 뭔가 내 짐은 큰할배 아는 사람 쪽으로 보내진다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살면서 일하라고 그런다고.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 됐고. 얼른 좀 데리러 와. 내 짐 싹 다 트럭에 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사 일은 다 명훈 씨가 맡고 있고 저는 그냥 명훈 씨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 집 주소 알려줘. 짐은 됐으니까 몸이라도 가야겠어. 그럼 명훈 씨랑 얘기해 주실래요? 명훈이랑 엄마 핸드폰에 연락이 안 되니까 너한테 연락하는 거잖아. 누나, 나 명훈인데. 어? 내 핸드폰은 누나 차단해놔서 이걸로 연락하는 거야. 뭐? 차단을 해? 왜? 뭔가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 일단 몇 번씩이나 말했지만 우리는 누나랑 같이 안 살아. 뭐? 무슨 말이야?
내 방도 있는 거 아니었어? 4평 넘고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난 분명 현진이한테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같이 안 산다는 건 엄마한테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그래도 만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뭐 일하고 자취해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럼 만화가는 언제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지난 10년 동안 만화 몇 작품이나 끝까지 그렸어? 출판사 편집부에 가져간 적은 있고? 공모전에 출품한 적은? 그거는... 만화를 그리는 데 필요하다면서 아빠 돈으로 컴퓨터에 모내하면서 사놓은 기기들도 다 결국 웹서핑하면서 영상 보거나 웹툰 보거나 아니면 SNS 열어놓고 멍 때리는 게 다잖아. 그건 정보 수집하는 거거든? 만화 그리려면 최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봐야 만화를 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뭐? 그리고 있거든? 일러스트 사이트에 있는 누나 계정 나도 알고 있어. 뭐? 솔직히 누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은 천지에 깔렸고 처음 그림 올린 후로 8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도 발전이 없잖아. 아니, 그림도 반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것도 전부 한 장짜리 이상한 낙서 같은 그림만 그려놨지 만화를 올리는 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있거든? 업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누나가 뭐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누나 말이야. 한 라이트 노벨 작가한테 자작 일러스트 몇 번이고 보내고 그랬지? 제 일러스트 좀 편집부에 꼭 추천해주세요 라든가 분명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라든가 언젠가 저랑 같이 일해요 라든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역시 모르고 있었구나. 그 라이트 노벨 작가 담당 편집자가 경수 삼촌이야. 뭐? 아니 진짜로? 뭐야, 친척 중에 그분이랑 연이 닿는 사람이 있었다니 대박. 좀 더 빨리 말해주지 그랬어. 아니, 본론은 그게 아니야. 경수 삼촌은 혼자서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프로들의 일러스트를 직접 봐온 사람인데 누나 일러스트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막 칭찬해준 거 아니야? 와, 내가 더 잘 그리겠네 라더라. 에? 누나는 지난 10년 동안 만화가를 지망한다고 말하면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냥 백수라고. 야!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라. 엄마 아빠한테 매번 듣던 소리잖아. 나도 몇 번이나 말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귀를 꾹 닫고 안 들은 건 누나야.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문 학교도 있는데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잖아. 자취하라는 얘기도 다 무시하고 집조차 알아보지 않은 것도 누나 본인이야. 아니, 그래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는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지. 나나 엄마나 같이 안 살 거야. 앞으로는 혼자 살아. 이제 더는 못 도와줘 라고 분명히 말했어. 얘기를 꺼내고 나서 1년이나 기간을 줬는데도 그 기간을 활용 못한 건 누나야.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살 곳이랑 일할 거리를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야,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단 말이야. 꿈을 쫓는 건 딱히 안 말려. 큰할아버지도 누나가 하고 싶으면 안 말릴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먹고 살 돈은 직접 버는 게 조건이야. 싫어. 난 엄마랑 너랑 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애도 아니고 때 좀 그만 써. 사회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도 좀 느껴보란 말이야. 그럼 간다. 야, 싫어. 두고 가지 말란 말이야. 그 후 결국 제 시누이는 가족 중에 가장 파워가 센 큰 할아버님에 의해 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되고 식당도 있어서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 기숙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항이라도 하려 했는지 단식 투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큰할아버님의 방침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린 결과 공복을 참지 못해 3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선배한테 혼나가면서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손재주가 꽤 좋아서 지금은 일을 척척 해낸다고 하네요. 익숙하지 않은 생활로 잠깐 동안은 힘들겠지만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죠. 이제는 형님이 하는 걸 봐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오랫동안
손윗동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매일 외모를 지적하고 재미도 없는 농담을 하면서 사람 스트레스를 주다가 최근에야 통쾌하게 당한 것들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오늘 어머님이랑 식사할 때 보니까 아주 살이 퉁퉁하니 바지 터질라고 그러더라. 헬스한다고 그러더니 뭐 돈만 쓰고 별 성과는 없나 보네? 요즘 일이 바쁘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다 보니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운동 안 하면 사람 살찐다는 거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나태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기더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몸매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제 몸매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남편이나 저나 문제 없는데요.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남의 눈치를 봐? 어머님이 살쪘다고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약 때문에 그렇다면서 변명이나 하더만. 눈치 안 보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진 않겠다. 그건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최소한의 예절을 차린 거죠. 형님이야 농담이랍시고 편하게 막말 던지시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으시겠지만요. 남의 말투 지적하지 말고 얼른 살이나 빼. 지금은 내가 보기 너무 뚱뚱하더라. 옷 이쁜 거 동서한테 주고 싶은데 너무 뚱뚱해서 줄 수가 없어서 그래. 형님 옷 딱히 필요 없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패션이나 외모나 몸매 같은 거 지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보고 있으니까 괴로워서 그러지. 패션학과인지 뭔지 나왔다고 사람 옷 입는 걸로 무시하고 그랬었잖아, 동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드린 옷들 제가 정리해드린 것 때문에 아직도 화나셨나 본데요. 언제까지 그 일 담아두시고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그 일 있은 지도 벌써 3년은 지났는데 계속 걸고 넘어지시는 것 같네요. 나 어머님한테 맞춰드린 옷들 알아보고 나름대로 이쁘고 어울리는 걸로 골라드린 거야. 어머님이 동서가 골라준 옷 이쁘다고 받아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형님처럼 집요한 사람은 살다 살다 처음이네요. 저희도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일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동서가 우선 내 말대로 살도 빼고 옷도 좀 바꿔 입고 내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 일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동서가 먼저 사사건건 내 일에 트집 잡고 태클을 계속 걸잖아. 어머님한테 그냥 화장품 추천해드리면 될걸. 기분 나쁘신 티 내는데도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그러죠. 애들한테도 얼굴이 어떻고 자라면 골격이 커질 거고 어쩌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주변 사람들이 죄다 외모 신경 쓰면서 자기가 남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 만들고 싶어 안달나신 분 같아요. 형님은. 아, 그러니까 나한테 정신병이 있다. 이거네? 그래, 정신병 있는 사람답게 굴어줄 테니까 앞으로 기대해. 형님은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을 서스럼없이 해놓고도 애정어린 조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다 형님을 포기하다시피 했었지만 저는 그런 꼴을 참고만 있기도 힘들어 지적을 했었죠. 덕분에 형님은 틈만 나면 제게 시비를 거는 게 거의 일상이었는데요. 대체 형님은 나한테 왜 그렇게 매일 못되게 구시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매일 못된 소리 안 하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나 봐. 난 그냥 당신이 형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겠다. 형수는 편하게 막말하는데 당신이 너무 진지하게 대응하느라 상처받는 것 같아. 아니, 차라리 나한테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애들이며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막말을 하잖아. 아무도 이걸 통제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아주버님은 왜 이런 걸 가만히 두시나 몰라? 형도 나름대로 대응은 하는 것 같은데 통 고쳐지지 않는 것 같네. 일단 당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 괜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활이나 병원 다니는 문제만 신경 쓰자. 잘하면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될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조만간 해결이 된다니? 당신 뭐 얘기 들은 거라도 있어? 아니, 당신은 몰라도 돼. 나도 일단 확실하지 않은 얘기라서 말하기가 좀 그러네. 남편은 한 번 말을 하지 않겠다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역시도 형님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성형을 하고 싶다고 울며불며 고집을 부리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형님이 다 애한테 못생겼으니 성형을 꼭 해야 한다고 입김을 불어넣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었죠. 형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서연이한테 성형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을 왜 그렇게 기를 죽이셨냐고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저희도 답답해서 말을 해요. 아직 가치관도 제대로 안 여문 애한테 성형을 권유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애가 못생긴 얼굴도 아닌데. 아니, 도련님. 동서가 워낙 유전자가 세서 나중에 다 반영될 거라니까요. 그럼 서연이도 못난 얼굴 될 거고 결국 성형하게 될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딱 뜯어 고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과거 사진 같은 거 퍼질 때도 생각해야죠. 요즘에 중학교 때 성형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제 와이프 외모 가지고 자꾸 지적하시는데 처녀적 사진은 보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살이 쪘다지만 어디 가서 박색 소리는 안 듣는 외모입니다. 원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쁜 편이고 가재는 개 편이라잖아요. 도련님 눈에야 뭐 자식이든 아내든 마냥 이뻐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안 그렇거든요. 지금 예쁘다 안 예쁘다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남의 집안 교육에 참견을 하시냐는 거죠. 못났든 예쁘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게 어려우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문제 있으면 지켜보지만 않고 참견하고 그런 게 다 정인 거지. 동서는 어쩜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을까 몰라. 못생기면 인성도 나쁘다는데 딱 그 꼴이잖아. 적당히 하시죠, 형수. 저희 진짜 많이 참고 있어요. 같은 수준 되기 싫어서 욕 안 하는 거지 저희도 할 말 많아요. 형님 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좋게 말씀드릴 때 그만해주세요. 참는 것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도련님한테는 미안한데요. 언젠가는 제 진심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애한테는 당장에는 괴롭겠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잖아요. 괴롭더라도 진실은 꼭 알려줘야죠. 아무리 다그치고 타일러 봐도 답이 없는 형님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형하겠다는 딸 아이를 간신히 말리고 설득해서 달래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려는데 남편이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무래도 형수 이대로는 답이 없겠다. 그냥 형이 말한 거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네.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뭐 얘기라도 한 거 있어? 혹시 전에 나한테 하려다가 말았던 그 말이야? 내버려두면 조만간 알아서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거? 이걸 당신한테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긴 한데 당신도 형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형이 소심해놔서 이런 거 나서서 파헤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 공부하다가 회사 들어가서 일만 열심히 했지 요령도 없는 사람이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뜸을 들여? 뭔지 궁금하니까 얼른 말이나 해봐. 형수가 요즘 들어서 더 외모 지적 많아진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성형이며 피부 관리며 빡세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 한 달에 생활비 받는 것들 죄다 관리에 쓴다는 말도 들리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다 싶던데. 그것 때문에 형하고 많이 싸웠었고 형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발 애를 생각하라면서 울고 불고 매달렸던 적이 있대. 형님이 그랬다고? 아, 그걸 내가 봤어야 했는데. 아주버님은 혹시 영상 찍어 놓으신 거 없으시대?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거더라. 형이 화낸 김에 그동안 돈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게 많았다더라고. 아니, 사람이 아무리 성형이며 피부 관리로 돈 썼다고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쓸 일이 줄줄이 있는 게 말이나 되겠어? 심지어 몇 번은 사채까지 썼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수상하잖아. 그런가? 비싼 피부과나 미용 시술 받고 그러면 돈 많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걸 받아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여튼 형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가 수상한 것들이 기억났다더라고. 가령 형수가 남몰래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다든가 아니면 피우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옷에서 났다든가. 설마 형님이 바람이라도 피운다 이거야? 세상에. 애도 있는 아줌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확실한 건 아닌데 형이 의심하니까 이것 좀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고.
일단 내가 거절은 했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한 이상 조만간이 아닐까 생각든 거지. 형수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막말하고 다닌 거고. 형이랑 카톡한 내용 있는데 당신도 한번 읽어봐봐. 형, 부탁이라니까 나도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스케일이 너무 크다. 이런 건 차라리 흥신소 같은데 전문적으로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 남들한테 소문나고 싶지 않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들쑤시기도 싫어서 미안한데 이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한테는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 형이 창피할 게 뭐 있어. 돈 잘 벌어다 주고 형수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 형수가 바람 피웠으면 그건 죄다 형수 잘못인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남자로서 매력이 없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을 좀 가지자. 대학 시절 때 형 좋다는 여자들 많았다며? 왜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들었어? 집사람이 이번에 돈 펑펑 써댄 거 들키기 전에 매일마다 나한테 외모 지적 안 한 날이 없다. 머리 빠지고 있다, 배 나왔다, 종아리 가늘다, 눈썹 관리해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자꾸 맴돌다 보니까 나 밖에 산책 나갈 때도 모자랑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사람들이 괜히 내 얼굴 보고 웃거나 수근거릴 거 걱정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속 시원히 이혼하는 건 어때? 애 양육권 문제도 걸려있고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괴롭겠지만 너가 꼭 도와줘서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 도와줄 수 있겠지? 생각은 해보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이거 형 문제니까 형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짜식아? 이럴 때 형님 좀 도와줘라, 응? 남편과 아주버님이 과거에 나눴던 대화를 보니 형님의 불륜 문제가 더 실체처럼 와닿았는데요. 형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됐고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마음 먹게 됐죠. 저와 남편은 교대로 형님을 따라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의 현장을 찍는 등 무수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증거를 알고 나니 고구마 줄기가 주렁주렁 딸려 나오듯이 저질렀던 다른 잘못들 또한 모조리 파악할 수 있었죠. 아주버님, 죄송한 일이지만 남편이 부탁해서 저도 사정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형도 무슨 얘기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재수씨가 집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 문제에 개입하실 자격이라면 당연히 충분합니다. 동생한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해뒀으니까 알려줬대도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아주버님도 짐작하다시피 계속 바람을 피운 행각이 있더라고요. 생활비로 돈 받아놓고 상간남한테도 계속 갖다 바쳤고요. 대출도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쓰였었네요. 이거 상간남까지 엮어서 죄다 소송 들어가야 해. 형, 이렇게 참고만 있기 힘들잖아.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좀 많이 힘들긴 하네. 이 마당에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원래부터 이럴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별로 배신감이 들지도 않고 이혼할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우리 애들이 걱정이야. 그런 엄마가 있어봤자 애들도 불행해질 뿐이에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결정을 내리셔야죠, 아주버님.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누가 등을 떠밀어줬으면 싶기는 한데 두 사람한테 더 부탁하기도 힘드니까 이젠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남편이나 저나 알아서 하겠다는 아주버님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님의 불륜 행각을 알고도 여전히 참고 사는 그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여 이 문제를 가족들에게 제가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지긋지긋한 형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발각난 사실도 모르고 제게 또 막말을 해대더군요. 동서 프로필에 가족 사진 올린 거 봤어. 보면서 나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세요. 분명 제가 외모 관련해서 더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텐데요. 아니, 너무 신기하니까 꼭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왜 개밥 같은 거 씹다가 뱉으면 축축하니 막 이상하게 뭉쳐서 꼬릿한 냄새 나고 그러거든. 동서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꼭 그렇게 생긴 거 있지? 대체 도련님이랑 결혼은 어떻게 한 거야? 도련님 시력이 많이 안 좋은가? 아주버님은 아주 맹인이신 것 같던데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못생긴 게 지금 내 얼굴 비하한 거야?
아,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래, 너 이제야 외모 밑바닥 열등감 드러내는 거구나. 같은 수준 되기 싫다 어쩐다. 오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별 수 없네? 착각 마세요. 당신 외모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못 볼 꼴 매일 참는 아주버님 딱 해서 한 말이니까. 애들 내버려두고 생활비 펑펑 써대면서 상간남이랑 놀아나는 꼴 지켜보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상간남?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미쳐버렸네? 당신이 상간남하고 어느 모텔 갔고 어디서 술 마시면서 놀아났는지 싸그리 증거 다 있거든. 그동안 써댄 돈이며 갖다 바친 돈 다 토해낼 생각하고 그 잘난 얼굴 불려로 박제될 걱정이나 하고 있으셔. 야, 너. 아니, 동서.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보자. 내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가 일단 오해인 것 같거든? 친구랑 그냥 술 한 잔 걸친 게 전부야. 넌 정말 답이 없는 년이구나. 가족들한테 다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내 인생 망한다고 동서. 그이도 참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아주버님뿐 아니라 댁 같은 거 엄마로 알고 있을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야,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라고. 동서. 저는 온 집안에 형님이 불륜을 저지른 일을 까발렸습니다. 평소 행실부터 불량했던 형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형님은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고 아주버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말았죠. 제게 계기를 장만해줘서 고맙다던 아주버님으로부터 뒷얘기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송에 연루되어 화가 난 상간남한테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성형까지 하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에 붕대를 두르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한때는 반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쁨 받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보니 세상 일은 참 모르겠다 싶은데요. 마음을 곱게 먹지 않고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뿐이니 불쌍해진 처지를 동정하진 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